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진도 마지막으로 나가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진도 이미 많이 나가서, 잠깐 그 시험 범위랑 좀 강의 계획서 좀 점검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6단원만 들어가죠. 그렇죠? 6.1절부터 6.7절까지인데, 6.2절은 제가 안 들어간다고 했고, 그러니까 6.3절 수업하면서 6.2절 내용을 그냥 이제 중간에 필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는 많지 않죠. 그죠? 많지 않은데 이제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특징이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원들 보시면 저희가 이게 제가 그 강의 기획서를 실제로 진행되었던 대로 조금 고쳐놨거든요. 전체 범위는 똑같은데 6.1절을 저희가 3시간을 했고 6.3절을 3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단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고, 다른 부분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 많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한번 저도 좀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념 문제도 좀 낼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념 문제. 그리고 저희는 치팅 시트 한 장 앞뒤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6.7절은 이제 결국에는 다 매트랩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매트랩 과제에서 하는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6.7절 내용이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메인은 매트랩 과제 있죠. 제가 주말 동안 올렸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12월 16일 토요일 밤까지, 그죠? 토요일 밤까지 저한테 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내용은 사실 저희 수업 때 한 거랑 거의 똑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스펙을 제가 조금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해보고 한 건데 요 네 개를 모두 만족을 시키려면 컴펜세이터 한 개로는 안 되고 좀 여러 번 좀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직접 한번 해보고, 제가 수업 때 진행한 것처럼 이제 컴펜세이터 선택할 때도 이제 비보상된 시스템 보드 플랫 그려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서에 좀 작성해서 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설계하다 보면 운이 좋게 이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줘야 그거를 제가 좀 납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양을 반드시 만족을 시키고 컴pen세이터 설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어, 결과 분석, 그죠? 최종적으로 이걸 만족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어렵게 하려고 낸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중앙고사 점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아니면 기말고사 확인할 때 한꺼번에 해도 되고, 그렇죠? 언제 있는데 해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은 하시는 거 어렵겠지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많지 않고요. 이게 끊어져 있네. 근데 오늘은 필기할 게 없어서 일단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나오네. 자, 저희는 이제 컴펜세이터 설계하는 부분 두 번째 시간이고, 렉 컴펜세이터 부분, 그렇죠?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한 렉 컴펜세이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실습한 거 간단히 좀 복습을 할게요. 뒤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6.7절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걸 컴펜세이션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파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컴펜세이션이 필요하다.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보상된 시스템, 이제 전달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구성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비보상된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었다. 라는 거고 여기다 이제 컴펜세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하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근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이 전체 페르프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바꿀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다이나믹 특성을. 그래서 이제 6.1절부터 했던 내용들을 주파수 응답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이 보상된 오픈루프 시스템, 보상된 오픈루프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을 분석을 하면 보상된 시스템의 특성을 예측을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보상기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4절에서 배웠던 이제 다이나믹 컴펜세이션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연관을 시켜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한 거는 6.7절인데 5.4절에서 근계적으로 저희가 구했던 다이나믹 컴펜세이터랑 조금 연관을 시켜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얘가 이제 K인 경우에는 그냥 K인 경우, 그죠? 그냥 K인 경우에는 원하는 제어 성능을 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근계적에서 봤을 때 요런 경우에 이제 근계적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이중극점이 있고 위아래로만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댐핑 특성이나 그렇죠? 댐핑 특성을 이렇게 어떤 특정 각도로 어떤 댐핑이 정해지는 그렇죠? 댐핑 특성이나 아니면 오메가 n 특성, 오메가 n 특성을 내가 만족을 시키기 어려웠다. 피 제어기만으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도 저희가 만족시키기 어려웠죠. 그렇죠? 그냥 K 제어기만 쓰는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과도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PD 제어기를 달아서 근계적을 안쪽으로 말리게 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원형이 생기게 해서 안쪽으로 말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PI 제어기를 달아서 스테디 스테이트 성능을 좋게 한다거나, 라는 이제 특성이 있었어요. 근데 PD 제어기는 순수 미분기가 있고, PI 제어기는 순수 적분기가 있어서 얘는 이제 주파수 영역 관점에서 봤을 때 임프랙티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PD의 대안으로 니드를 쓰고 그렇죠? PI의 대안으로 렉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먼저 이제 니드 컴펜세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설계를 했죠. 그렇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순수 미분기 대신에 요 텀을 넣는 거죠. 그렇죠? 분모의 절점을 하나 추가를 해서 프랙티컬한 스피디 저기가 되게 하는 거고 저희가 오늘 볼 거는 렉 컴펜세이터예요. 렉 컴펜세이터. 그래서 렉 컴펜세이터는 요거 순수 적분기 대신에 요 텀을 써요. 요 텀. 그렇죠? 이 텀을 왜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S가 0일 때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주파수가 0일 때.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지 않고 특정 값에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생겨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모두 이런 컴펜세이터 형태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고 우리는 보드 폼으로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컴펜세이터를 적용해서 동적 보상, 제어 응답 다이나믹 특성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레컴펜세이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항상 이 PI 보상이랑 비교를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PI 보상이랑. 그래서 PI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PI 제어기랑 같은 말이라는 뜻이고 주파수 영역에서만 이제 보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고 PI 보상기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저희가 정해놔요. 그래서 TI,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절점을 나타낼 때 TD, 그렇죠? 리드 컴펜세이터에서 TD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I 제어기 대신에 얘를 쓸 거니까 I를 붙여서 TI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PI 제어기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 파라미터 두 개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 얘네 둘이 이제 똑같은 거 알겠죠? 그 절점이 바로 보이는 형태로 일단 정의를 한다. 보드 폼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이 PI 보상기가 이렇게 있을 때 보드 선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간단히 간략하게 얘가 보드 선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보드 선도를 그리려면 이제 J 오메가를 먼저 넣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세부 텀으로 이제 구성이 된 거죠. 두 가지 항이 곱해진 형태고 첫 번째 얘는 주파수가 0일 때는 이제 무한대의 매그니튜드를 가지다가 20 dB per decade로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만 이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20 dB per decade로 처음부터 줄어들다가 자, 이게 20 dB per decade로 줄어들어. 그러다가 요 첫 번째 절점을 만나면 그렇죠? 절점이 하나 있죠. 절점이 어, TI 그렇죠? TI분의 1이 되면 절점 주파수 TI분의 1. 그래서 TI분의 1을 만나면 이렇게 원래대로 기울기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PI입니다. PI 지역이. 그 다음에 페이즈도 간단히 표현해 보면 이건 매그니튜드고 이건 페이즈. 주파수가 0에 가까우면 페이즈가 몇 도예요? 여기는 이제 그냥 상수고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90도를 출발해요. 마이너스 90도에서 출발하다가 역시 첫 번째 절점을 만나면 TI분의 1. 첫 번째 절점을 만나면 이렇게 0도로 돌아오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PI 제어기의 단점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여요. 이거를 사실 타임 도메인에서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 해석법을 배웠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주파수가 0일 때 매그니튜드가 지금 몇이에요, 얘는? 무한대, 무한대. 그러니까 주파수가 0일 때 매그니튜드가 무한대인 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좋아지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s가 0으로 가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게인, 오픈 루프 게인을 무한대로 키우는 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관점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렉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할 때 아니면 리드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조건을 통해서 K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K가 커질수록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줄어요. 근데 K가 무한대로 가는 건 뭐냐면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줄다 못해 타입을 올려버린 시스템 타입을 그렇죠? 시모즈에서 배운 시스템 타입의 개념이고 어쨌거나 이 무한대로 가는 건 좋아.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요게 단점이에요. 이 페이즈가 마이너스 90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주파수가 0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90도라는 어떤 영구적인 페이즈 렉을 얻는다는 게 이제 제어 관점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페이즈 렉을 타임 도메인에서 이해를 해보면 댐핑이 낮다는 거예요. 댐핑이 낮다. 그건 뭐냐면 오버슛이 크다. 그러니까 제어기가 빨리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북을 친다. 그래서 I 제어기는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해를 하고 이게 PI 제어기의 단점이다. 순수 적분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뒤에 제가 답을 그래프를 넣어놨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드 선더로부터 알 수 있는 PI 보상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건 장점이다. 주파수가 0일 때 무한대의 개인을 가진다는 거는 어,
스테디 스테이트 오차를 줄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순수 적분기 도입으로 원점포를 극점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차수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페이즈 렉이 이렇게 반드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단점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이제 보완을 하면 사실 잃는 게 있죠. 그래서 보완한 게 일단 렉 컴pen세이터인데 렉 컴pen세이터는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한 것처럼 실습 때 다뤘던 것처럼 요 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드 컴pen세이터랑 꼴이 살짝 다르죠. 이 알파를 여기다 빼가지고 알파를 이제 설계 파라미터를 이제 설계를 했고 알파는 1보다 큰 상태라는 거죠. 역시 이 렉 컴pen세이터의 보드선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모양을 여기다 이제 J 오메가를 넣으셔서 렉 컴pen세이터를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쉽죠? 이제 보드 폼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순수 적분기가 없어지고 이제 원점에 있던 x가 분모에 있던 s가 없어지고 이렇게 두 절점 분모 분자에 있는 절점으로 나타낸 형태로 되어 있고 어, 두 개의 절점이 알파 ti분의 1 ti분의 1이 이제 절점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알파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더 작다는 거죠. 알파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니드 컨버세이터는 이 알파 붙은 애가 더 뒤쪽에 나오고 그렇죠? 어, 그래서 요 차이로 니드 렉이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 모양을 계속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과제를 할 때 한번 보면 모양만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두 개의 절점을 가지고 그래서 얘는 어, 요 이제 분모에 있는 애가 먼저 지나잖아요. 그렇죠? 분모에 있는 애가 먼저 지나기 때문에 감소가 먼저 일어난다. 레그 입장에서 이게 알파를 일단 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근선이 이렇게 그냥 가다가 어, 첫 번째 절정을 만나면 20 d per decade로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다가 두 번째 절정을 만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양만 한번 그려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저주파 영역에서의 매그니튜드가 이제 무한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키우긴 하는데 무한대가 되진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즈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메가가 0일 때는 페이즈가 몇이죠? 요 시스템에서 오메가가 0일 때는 페이즈가 0이라는 거죠. 그렇죠? 0도에서 출발했다가 0도 여기를 0도로 볼게요. 여기서 출발했다가 어, 알파 ti를 만나면 알파 ti분의 1을 만나면
마이너스 90도로 감소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정을 만나면 다시 0도로 돌아온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이제 저주파 영역에서 페이즈가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게 없어졌죠. 그렇죠? 대신에 그만큼 증폭률도 낮아진 거예요. 매그니튜드의 증폭률도 낮아진 거예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해놓으면 좋은 게 우리가 렉 컴pen세터를 쓰면 페이즈 렉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발생을 해요. 페이즈 렉.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이제 설계를 할 건가. 그죠? 페이즈 렉을 어디다 가할 건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다 이제 가해야겠죠. 그죠? 페이즈 렉을. 그래서 모양으로 따지면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PIA 보상기랑 렉 컴pen세이터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PI 보상과 렉 컴pen세이터를 봤을 때 이제 이 원점에 S가 있냐 없냐 이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S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무한 증폭을 하고 저주파에서 어, 이제 영구적인 페이즈 렉이 있다. 그래서 렉 컴pen세이터를 쓰면 페이즈 렉이 이제 제한이 되고 증폭 효과도 제한이 된다. 매그니튜드 증폭 효과도. 그래서 이제 페이즈 렉이 있다는 특징 때문에 렉 컴pen세이터라는 이제 명칭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필요한 영역에서만 요기를 줘서 페이즈 렉을 줘서 어, 필요한 영역에서는 다른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고 특정 영역에서만 이제 페이즈 렉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 없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했던 예제를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좀 일찍 마칠 거예요. 그래서 레컴pensate의 기본 형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이제 PI 제어기 대신에 쓴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레컴펜세이터를 언제 쓸 거냐.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이 과도 성능은 좋아. 그러니까 과도 성능은 좋은데 스테지 스테이트가 안 좋은 거죠. 에러가. 그래서 그 경우에 레컴펜세이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레컴펜세이터를 써서 과도 성능을 좋게 하겠다.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PM 페이즈 마진 정도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밴드위스를 넓히겠다. 그렇죠? 과도 성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페이즈 마진도 있고 라이즈 타임 이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레이 컴pen세이터를 가지고 페이즈 마진을 저희가 바꿀 수는 있는데 과도 성능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리드 컴pen세이터를 써야 된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미 뭐 리드 컴pen세이터로 보상이 됐든 안 됐든 과도 성능은 지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내 스테지 스테이트 제어 성능을 높이고 싶다. 그걸 레컴펜세이터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레컴펜세이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 목적 저희가 정리를 해줬죠. 그래서 얘의 특징이 저주파 영역만 이제 개인을 증폭을 해요. 저주파 영역만. 고주파는 증폭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유지를 하겠다는 고주파는 고주파 성능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상 상태 성능은 개선을 해요. 저주파 영역의 성능은. 근데 과도 성능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 그리고 이런 애를 이제 매그니튜드를 원래 있던 비보상 시스템에다 곱하면 교차 주파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오메가 C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페이즈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한 페이즈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설계 가이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일단 이제 과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비보상된 시스템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조건을 만족하는 K를 먼저 구했죠. 그렇죠? 먼저 K를 구해요. K를 구했을 때 그 K 값이 너무 커가지고 오메가 C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페이즈 마진이 너무 적다. 그렇죠? 요 지금 단계를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페이즈 마진이 너무 적어. 근데 렉 컴pen세이터를 써서 내가 페이즈 마진을 높이고 싶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일단 K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K를 줄여서 살짝 내려서 오메가 C를 얼마나 옮겨야 요구 PM을 만족을 할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K를 줄인 이 비보상 시스템의 보드선도를 그리고 K가 줄어든 만큼 알파를 이제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교차 주파수가 정해지죠. 그러면 이제 오메가 C가 정해졌을 때 오메가 C 이후의 영역은 건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어, 이 두 번째 절점 주파수, 그죠? 두 번째 절점 주파수가 오메가 C보다 한참 작게 위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TI가 결정이 되고 다른 절점 주파수도 결정이 된다. 그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K랑 알파랑 TI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보상된 시스템의 사양을 평가를 하고 만약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뭐 예를 들어 이 K를 좀 더 낮춰본다거나 그렇죠? K를 좀 더 낮춰본다거나 그러면 이제 알파가 좀 더 올라가고 이제 보상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로 제가 이제 과제에서 드린 얘랑 이제 비슷한 애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과제에서 드린 애는 분모에 S가 있어요. 그렇죠? S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페이지 마진이나 이런 거를 회복시키기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얘보다는. 그리고 저희가 예제에서 다뤘던 거는 정상 상태 오차나 페이지 마진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설계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건 굉장히 쉬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쉬운데 여기에 이제 뭐 라이즈 타임이나 뭐 고주파 노이즈 증폭 방지 그런 이제 조건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레컴pen세이터를 설계하라라는 걸 연습했었고 먼저 이제 비보상된 시스템이 이 정상한테 오차 조건을 만족하는 K를 먼저 구해놓고 그죠? 그래서 K를 구했더니 이제 K가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낮은 애로 이제 선택을 하죠. K가 높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죠? 선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K가 9일 때를 그림을 그려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지금 오메가 C가 여기 있는데 얘를 요쪽으로 요만큼만 이 점 있는 대로 요만큼만 옮겨주면 이때 페이즈를 봤더니 어, 페이즈 마진이 41도라는 거죠. 그렇죠? 40도 정도를 만족하는 오메가 C, 그때 주파수 영역이 1.05 라드 퍼 세크고 그때 매그니튜드가 7.5다. 그 얘기는 내가 K를 낮춰서 7.5만큼만 이렇게 아래로 얘를 낮춰주면 새로운 오메가 C 프라임이 발생을 하고 여기서 페이즈 마진이 최소 40도는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가 9일 때였고 이거를 분석을 할 때는 K가 너무 많이 커서 오메가 C가 너무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페이즈 마진을 너무 잃어버렸다. 왜냐면 그동안 페이즈가 계속 감소를 했을 거니까. 그래서 K를 좀 더 낮춰보자. 그래서 K를 3으로 선택을 했죠. K를 3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3배 낮추는 거. 3배 낮추는 거는 dB로 따지면 20 로그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산해 보면 7.51보다 좀 커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7.51보다 좀 더 낮추는 효과가 있고 오메가 C가 그만큼 이제 앞당겨질 거다. 그래서 K를 3으로 했을 때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봤더니 이제 예측되는 페이즈 마진이 53이다. 53.5. 그다음에 이제 K가 줄어든 만큼 정상한테 오차 조건을 못 맞추니까 알파를 다시 3으로 키워서 K 곱하기 새로운 K 곱하기 알파가 9가 되도록 원래대로 해놓고 그러면 알파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차 주파수가 0.89인데 요것보다 한 5배나 10배 낮춰서 두 번째 절점 주파수가 여기에 위치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쉽게 이제 0.2로 이제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두 번째 결점 주파수를 0.1로 설정하면 TI가 바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교차 주파수 이후의 영역에 보상기 영향력을 없애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레컴퍼사이터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정을 다 적어드렸는데, 이제 과정마다 이런 보드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고서에 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보상 후에 봤더니 페이즈 마진 요구 조건을 만족을 했더라. 그 정상 상태 조건을 만족하는 건 어떻게 알죠? 정상 상태 에러 조건을 정상 상태 오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려면 음. 이게 이제 이 문제는 단위 계단 응답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는 다 보상을 하고 나서 스텝 리스폰스를 그냥 보여주면 돼요. 스텝 리스폰스에 이제 파이널 밸류 보는 법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 경사 응답이다. 경사 입력에 대한 이거 입력이죠. 경사 입력에 대한 정상한테 오차 조건이 있다. 그럼 얘를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램프라는 입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램프라는 입력은 없어서 어, 저희 문제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경사 입력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요 매그니튜드를 찍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파 매그니튜드가 처음에 우리가 분석했던 K 값에 만족하는 매그니튜드가 나왔다라는 것만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찍으면 어떤 dB 값이 나올 건데 얘랑 여기서의 dB 값이 이제 같은지를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K9일 때. 왜냐하면 저주파의 매그니튜드가 우리가 분석했을 때 K가 9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론적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실 이제 램프 입력을 넣어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계단 응답의 경우에는 스텝 리스폰스를 그냥 보여주시면 쉽게 이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 한 번만 이제 복습을 하고 마칠 거예요. 리드 컴펜세이터도 이제 똑같은 예제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페이즈 마진 조건이 좀 더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된 상황이고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는 조건을 또 6가지를 봤더니 첫 번째는 똑같이 얘를 정상화타 오체 조건을 만족하는 K를 먼저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보상된 시스템 보드선도 그리고 얘는 이제 직접적으로 얼마나 페이즈를 더해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리드 컴펜세이터는 오메가 C를 오른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C를 오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모에 이렇게 엄청 분모 차수가 큰 경우에는 오메가 C를 옮기면서 페이즈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얘를 아무리 높여서 줘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리드 컴펜세이터로 페이즈 마진을 증가시키고 싶은데 리드 컴펜세이터는 무조건 오메가 C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얘가 이제 컴펜세이션이 되잖아요. 근데 오메가 C를 증가하다 보면 내 비보상된 시스템이 만약에 차수가 엄청 커. 분모의 차수가 엄청 크다는 거는 빨리 떨어진다는 거야. 디케잉이 빠르다. 그렇죠? 디케잉이 빠르기 때문에 오메가 C를 옮겨서 얘를 더해주는 효과보다 오메가 C를 옮겨서 페이즈가 떨어지는 효과가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얘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비보상된 시스템 페이즈 마진 똑같이 파악을 하고 리드 컴펜세이터예요 지금 똑같은 예제. 그래서 봤더니 이제 7.13이다. 매우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도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목표 페이즈 마진과 원래 현재 페이즈 마진 그리고 플러스 10도 정도 이제 마진을 주는 건데 이 마진 값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진이 결정이 되면 알파 값이 결정이 되고
알파 값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알파가 결정되면 어, 요 위치, 이 Bmax 위치에서의 Bmax 위치에서 즉 오메가 맥스 위치에서의 매그니튜드 값이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곱했을 때 이 높이가 얼마나 될 건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파가 결정되는 순간. 그래서 그게 이제 4.81 dB라고 하면 우리는 오메가 맥스를 오메가 C, 새로운 오메가 C랑 일치시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phi max가 위상 기어가 최대화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교차 주파수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희의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려면 비보상된 시스템에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4.81 dB인 곳을 찾으라고 했던 거죠. 매트랩에서 보드 선도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마이너스 4.81 dB가 되는 부분을 봤더니 2.17 라드 퍼 세크 정도 되네. 2.16. 그래서 얘를 오메가 맥스랑 같다고 논다. 그러면 이제 TD가 나오고 그럼 알파랑 TD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봐서 알죠. 2.16에서 아까 40도를 더해줘봐야 그쵸? Pmax가 30도죠. 30도를 더해줘봐야 자 2.16에서 30도를 더해줘봐야 페이즈 마진이 20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제는 저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앞 단계로 돌아가서 이제 알파를 바꾸던가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리드 컴pen세이터 하나로 끝내려고 했으면 마음을 먹었으면. 근데 일단 한번 봐보자 했더니 이제 페이즈 마진이 예상대로 20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메가 새로운 오메가 C도 우리가 맞게 예측을 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상 기어 값을 더 늘려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위상 기어를 계속 늘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뭐죠? Tmax를 내가 엄청 그냥 많이 주면 되잖아. 페이즈 마진만 늘리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얘를 늘리면 뭔 효과가 있냐면 요게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면 오메가 C가 계속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런 이제 3차 이상 되는 시스템은 이 위상 기어를 올리는 효과보다 오메가 C가 증가하는 효과가 더 빨라가지고 위상 기어가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 올렸어요. 45도를 올려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7.64 dB만큼 증가를 하니까 마이너스 7.64 되는 dB 마이너스 7.64 되는 부분을 봤더니 2.48 라드 퍼 세크다. 그러니까 역시 예상대로 오메가 C 프라임이 증가를 했어요. 오메가 C가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계산을 봤더니 얘가 이제 완만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페이즈가. 계속 엄청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봤더니 마이너스 198도야. 근데 여기다가 45도를 주면 27도 정도의 페이즈 마진은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27도를 만족을 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 C에서. 그리고 역시 이 코드를 통해서 시간 여역 사양을 확인해주고 이제 0.9로 수렴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과제랑 그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연습 문제도 올렸죠. 6장 연습 문제도 올렸으니까 그거를 일단 이제 공부용으로 올려드린 거니까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 연습 문제가 숫자가 좀 풀기 싫게 돼 있어요. 이게 숫자가 좀 깨끗하지 않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좀 도움이 될 거니까 좀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7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얘가 로그 스케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이제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림을 그리시려면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시험은 월요일에 볼게요. 똑같이 월요일에 보고 1시간 15분 수업 시간에 맞춰서 진행할 거니까 어, 뭐 이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